야, 너 지금 뭔 표정으로 그 폰을 보고 있어? 뭔가 심각한 일이라도 있나? 그게 방금 리우밍청 관련 소식을 봤는데 정말 충격적이야. 오늘 10월 1일에 그의 비밀 SNS에 엄청난 예언이 올라왔다는 거야. 리우밍천. 그 중국 소년 예언가. 그런데 비밀 SNS가 뭐야? 그가 평소에는 공개하지 않는 내밀한 예언들을 올리는 계정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오늘 그 계정에 한국에 대한 정말 소름 끼치는 예언들이 대량으로 올라왔다는 거야. 뭐라고 했는데? 그게 한국의 국운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거야. 그리고 앞으로 겪을 10가지 큰 위협에 대한 예언이야.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기괴하고 미스터리하더라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데? 들으면 정말 소름 끼칠 거야. 거미와 가축, 땅속 악취, 정체불명의 존재들까지. 중국 깊은 산골에서 수행을 계속하고 있는 13세 소년 예언가 리우밍천이 오늘 10월 1일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비밀 SNS 계정을 통해 한국에 대한 충격적인 예언들을 발표했다. 10월 1일이라는 날짜, 선택도 우연이 아니라고 그는 밝혔다. 나는 매년 이날에만 가장 중요하고 민감한 계시들을 공개합니다. 10월 1일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특별한 날이며 이날 받은 계시들은 가장 정확하고 강력합니다라고 서두에 적었다. 특히 그는 이번 예언들이 기존의 모든 한국 관련 예언들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제가 한국에 대해 전한 모든 긍정적 예언들이 효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우주적 에너지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러한 변화가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불가항력적 힘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천체의 운행, 지구 자기장의 변화, 그리고 인류 집단 무의식의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과학적 설명과 영적 해석을 동시에 제시했다. 리우밍천이 이번에 발표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한국의 국운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운명의 궤도 이탈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이 걸어왔던 기존의 운명 궤도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라고 그는 단언했다. 지난 수십 년간 한국이 따라온 발전과 성장의 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제 완전히 새로운 도전과 실현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러한 국운 변화의 시점을 그는 매우 구체적으로 지목했다. 지난달 중순경, 정확히는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33분에 우주적 차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한반도를 둘러싼 모든 에너지, 흐름이 역전되었고 기존의 모든 예언과 예측이 무효화되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변화가 일어난 원인에 대해서도 상세히 기술했다.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정적 에너지,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자체의 반발, 그리고 인류 문명의 방향성 상실이 임계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동아시아 지역에 집중된 이러한 부정적 요인들이 한반도를 중심으로 폭발한 것입니다. 한국을 위협할 10가지 거대한 시련. 리우밍천은 새로운 국운하에서 한국이 겪게 될 10가지 주요 위협에 대해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각각의 위협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하나의 거대한 시련의 다른 측면들이라고 설명했다. 첫 번째 위협, 어둠의 포식자들. 한국의 검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들이 나타나 농업의 기반을 흔들 것입니다. 이들은 특히 생명력이 강한 가축들을 표적으로 삼아 서서히 약화시킬 것입니다라고 그는 예언했다. 이는 한국의 식량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생활 기반을 뒤흔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 위협, 대지의 신음. 땅 깊은 곳에서 정체불명의 기운이 올라와 수도권을 뒤덮을 것입니다.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 것입니다라고 했다. 이 현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원인 모를 스트레스와 건강 문제를 겪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세 번째 위협,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 한국의 중요한 정신적 자산과 문화적 뿌리를 노리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활동할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인들의 정체성과 전통적 가치를 서서히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라고 미스터리한 예언을 남겼다. 네 번째 위협. 하늘의 어둠.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 축복이 아닌 시련이 될 것입니다. 맑아야 할 하늘이 탁해지고 깨끗해야 할 비가 오염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다섯 번째 위협. 바다의 분노. 한국을 둘러싼 바다에서 평상시와 다른 움직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자연스럽지 않은 파도와 조류가 해안 지역에 혼란을 가져올 것입니다. 여섯 번째 위협. 문명의 마비. 현대 생활의 기반이 되는 모든 시설들이 동시에 기능을 잃는 날이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던 편의들이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일곱 번째 위협. 소통의 단절. 사람들 사이의 이해와 소통이 어려워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지만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위협. 시간의 혼돈. 일상의 흐름과 리듬이 깨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간 감각을 잃고 혼란스러워할 것입니다. 아홉 번째 위협. 현실과 환상의 경계 흐림. 사람들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지는 시기가 올 것입니다. 현실 인식에 큰 혼란이 생길 것입니다. 열 번째 위협. 기억의 흐림. 개인적 기억뿐만 아니라 집단적 기억까지 그려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정체성의 뿌리가 흔들리는 혼란이 올 것입니다. 리우밍천의 첫 번째 예언인 어둠의 포식자들에 대해 그는 더욱 구체적인 설명을 제공했다. 이들은 물리적 존재이면서도 영적 존재의 성격을 모두 가진 신비로운 존재들이라고 묘사했다. 이들은 생명력이 강한 것들을 특별히 표적으로 삼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한국의 농업과 축산업의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공격하여 서서히 약화시킬 것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질병이나 자연재해와는 다른 차원의 위협입니다. 이들의 공격 방식도 매우 독특하다고 예언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생명력을 서서히 빨아들여 약화시킬 것이며 초기에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문가들도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현상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것이라는 점이다.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은 지역의 가축들도 점차 기력을 잃고 생산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식량 자급률이 급격히 낮아지고 심각한 식량 안보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리우밍천은 이 위기가 석 달간 지속될 것이며 한국의 농축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로 인해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많은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두 번째 예언인 대지의 신음에 대해서도 리우밍천은 상세한 묘사를 제공했다. 이는 물리적 현상이면서도 정신적, 영적 차원에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현상은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가장 먼저 시작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땅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보이지 않는 기운이 도시 전체를 서서히 덮을 것이며 이는 사람들의 정신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욱 기이한 것은 이 현상과 함께 나타나는 진동이다. 일반적인 지진과는 완전히 다른 패턴의 미세한 떨림이 지속될 것입니다. 이 떨림은 사람들의 무의식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집중력을 떨어뜨릴 것입니다라고 묘사했다. 이 현상의 가장 무서운 점은 그 확산성이다. 도시의 지하 시설들을 따라 빠르게 퍼져나갈 것이며 결국 수도권 전체가 이 보이지 않는 영향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설명할 수 없는 무기력감과 우울감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정부와 과학자들이 이 현상의 원인을 찾기 위해 노력하지만 실패할 것이라고도 예언했다. 기존의 모든 과학적 방법으로는 이 현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 물질적 차원을 넘어선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언인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에 대해서는 가장 미스터리한 설명을 제공했다. 리우밍천은 이들을 문화의 도둑들이라고 명명했다. 이들은 한국인들의 정신적 DNA를 표적으로 삼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한국 고유의 문화적 특성, 전통적 가치관,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의 뿌리를 서서히 약화시키려 할 것입니다. 이들의 침입 방식은 매우 교묘하다고 했다. 대중매체와 교육 시스템을 통해 서서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며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문화에 대해 무관심해지도록 만들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주요 표적이 될 것입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들의 최종 목표다. 단순히 정보를 훔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의 고유한 정신적 특성 자체를 복사하여 다른 곳에서 활용하려 할 것입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특별한 창조력과 끈기, 그리고 공동체 의식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 할 것입니다라고 경고했다. 이들의 활동은 매우 은밀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이 서서히 희석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마치 서서히 색이 바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이번 예언에서 가장 충격적인 발표를 했다. 그동안 자신을 포함한 모든 예언가들이 한국에 대해 발표했던 긍정적 예언들이 효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에너지 장이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지난달 중순경 우주적 차원의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운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이 변화의 원인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지구 자기장의 이상 변화, 태양 활동의 급격한 증가, 그리고 인류 집단 무의식의 변화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정적 감정들이 임계점에 도달하여 에너지, 장 전체를 뒤바꾼 것입니다. 기존 예언들이 무효가 된 이유도 설명했다. 예언은 현재의 에너지, 흐름을 바탕으로 미래를 내다보는 것인데 그 기반 자체가 변했으므로 모든 예측이 무의미해진 것입니다. 마치 강의 흐름이 바뀌면 기존의 모든 항해 지도가 쓸모없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이 변화가 불가역적이라는 점이다. 이는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우주적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도전들에 직면해야 하며 기존의 모든 계획과 준비는 새롭게 수정되어야 합니다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리우밍천은 절망적인 예언만 남긴 것은 아니다. 그는 한국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했다. 그것은 바로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부터의 도움이었다. 한국이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곳에서 구원의 손길이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예언했다. 이곳은 지금까지 한국과 특별한 관계가 없었던 곳이며 심지어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그곳의 존재조차 잘 모르는 곳일 것입니다. 리우밍천은 이곳을 남쪽 바다 너머에 숨겨진 보석이라고 표현했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에 대해서도 이들만이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이들은 오랜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세력들과 맞서온 경험이 있으며 정신적 침입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리우밍천은 이 먼 땅과 한국이 만나게 되는 과정도 상세히 예언했다. 첫 번째 접촉은 매우 우연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다. 리우밍천은 먼 땅이 제공할 도움의 구체적 내용들을 하나하나 열거했다. 각각의 도움은 한국이 겪을 10가지 위협에 정확히 대응하는 솔루션들이었다. 어둠의 포식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자연의 정화력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대지의 신음과 관련해서는 땅의 정화 의식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특별한 의식을 통해 땅속의 부정적 에너지를 완전히 정화시킬 것입니다. 이 의식이 끝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대신 평화로운 기운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에 대해서는 정신적 보호막을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리우밍천은 이러한 위기 해결 과정을 통해 한국과 이 먼 땅 사이에 특별한 유대의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 관계를 넘어선 영적, 문화적 결속이 될 것이라고 했다. 리우밍천은 한국에서 일어날 이러한 위기와 해결 과정이 중국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다만 중국의 경우 규모와 양상이 다를 것이라고 했다. 중국에도 한국과 유사한 10가지 위협이 닥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어둠의 포식자들 대신 하늘을 가리는 검은 구름이 대지의 신음 대신
강과 호수의 오염이 보이지 않는 침입자들 대신 역사 왜곡 세력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중국의 경우 위기의 규모가 훨씬 클 것이라고 경고했다. 광활한 땅덩어리와 많은 인구 때문에 피해 규모도 그만큼 커질 것입니다. 특히 서부 지역에서 시작된 위기가 점차 동쪽으로 확산되어 주요 도시들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을 도울 구원자도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중국의 경우 서쪽 산맥 너머의 한 지역이 구원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본에 대해서도 비슷한 예언을 남겼다. 일본 역시 10가지 위협에 직면할 것이지만 그 성격이 한국이나 중국과는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일본의 경우 자연과 관련된 위협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예언했다. 땅의 흔들림, 바다의 분노, 하늘의 변화 외에도 정체불명의 바다 현상들, 산에서 내려오는 이상한 기운들, 시간과 공간의 혼란 현상 등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히 신성한 산 근처에서 시작될 일련의 이상 현상들이 일본 전체로 확산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일본 열도 자체가 가진 특별한 에너지와 관련된 현상일 것입니다. 일본을 도울 구원자는 북쪽 추위의 땅에서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리우밍천은 한국, 중국, 일본 3국이 겪을 이러한 위기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다. 세 나라 모두 물질 문명의 정점에 도달했지만 이제 그 한계를 깨닫고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이번 위기들은 각국이 자신만의 해결책을 찾아 더욱 성숙한 문명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시험이자 기회입니다. 리우밍천의 10월 1일 비밀 예언은 표면적으로는 매우 어둡고 위협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위기가 결국 더 큰 발전과 성장을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야 가장 밝은 새벽이 온다는 진리처럼 동아시아 3국이 겪을 이번 시련들은 새로운 문명 탄생의 진통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중요한 것은 위기 앞에서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그는 각국 국민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물질적 가치만을 추구하던 삶에서 벗어나 정신적, 영적 가치를 중시하는 삶으로 전환할 때 구원자들의 도움도 더욱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한 이번 위기를 통해 인류가 우주적 차원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진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멀리 떨어진 작은 땅이나 숨겨진 문명들이 가진 지혜가 첨단 문명 국가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면서 모든 존재가 소중하고 의미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리우밍천의 이번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지금까지의 예언 적중률을 고려할 때 이번 예언들도 가볍게 여길 수 없을 것 같다. 중요한 것은 예언의 성취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자세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리우밍천이 예언한 시련들이 정말로 새로운 문명 탄생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와 의식의 전환을 시작해야 할 때인 것 같다. 야, 너 요즘 미스터리 파일럿 채널 계속 보고 있어? 응. 왜? 뭔가 또 새로운 소식이라도 있어? 그게 정말 소름 끼치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 그 채널에서 소개했던 예언가들의 예언이 하나둘씩 현실로 나타나고 있거든. 예를 들어서? 기억해봐. 티모시 딕슨이 2026년 1월에 한국에 큰 변화가 온다고 했던 거. 로빈 블록이 중국의 대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한 거. 취한밍이 일본 화산 폭발을 예언한 거. 그런데 지금 하나씩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어. 정말? 구체적으로 뭐가? 최근에 중국 경제 지표들 보면 취한밍이 예언했던 대로 심각한 위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본에서도 화산 활동이 예상보다 활발해지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새로운 예언가가 등장했어. 또 누구야? 왕위춘이라는 중국의 철학관 운영자야. 이 사람이 최근에 발표한 예언들이 정말 충격적이야. 베이징 구시가지 후통 깊숙한 곳에 자리한 작은 철학관. 천기각에서 61세의 왕위춘 선생이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주역을 펼쳐듣나. 그의 철학과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전통 한옥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수천 권의 고전 서적과 복잡한 천문도표들로 가득 차 있다. 왕위추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철학적 사고를 보였다. 나는 철학자이지 예언가가 아닙니다라고 그는 항상 강조한다. 다만 우주의 이치와 인간사의 흐름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다 보니 미래의 가능성들이 보일 뿐입니다. 이는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철학적 사유의 결과입니다. 그의 철학관에는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학자들과 정치인들이 끊이지 않는다. 그들은 모두 왕위춘의 철학적 통찰과 미래에 대한 해안을 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는 개인의 운명보다는 국가와 문명의 흐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미스터리 파일럿 채널에서 소개했던 여러 예언가들의 예언이 하나둘씩 현실화되고 있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쉬안밍의 중국 관련 예언들이다. 쉬안밍이 2025년이 가기 전에 중국의 국가적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실제로 최근 중국의 부동산 시장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고 지방 정부들의 재정난이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그가 예언했던 남부 지역에서의 경제적 충격이 광둥성과 푸젠성을 중심으로 현실화되고 있다. 티모시 딕슨의 2026년 1월 한국 대변역 예언도 그 전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권의 급격한 변화, 조짐들과 사회 전반의 분위기 전환 등이 그의 예언과 놀랍도록 일치하고 있다. 로빈 블록이 예언했던 일본의 10월 화산 활동도 현실화되고 있다. 최근 일본 기상청에서 발표한 화산 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화산에서 평상시보다 활발한 활동 징후가 관측되고 있으며 특히 혼슈 중부 지역의 화산들에 대한 경계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연쇄적 적중 현상은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보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예언가 왕위춘의 등장으로 더욱 주목받고 있다. 중국 분열 운명의 수레바퀴 예언. 왕위춘의 가장 주목받는 예언은 중국 대륙의 분열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를 철학적 관점에서 불가피한 역사적 필연이라고 설명한다. 중화 문명은 통합과 분열을 반복해온 것이 역사의 진실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진안대 통일 이후 위진남북조 분열, 수당 통일 이후 5대 10국 분열, 송원명청의 통일과 분열. 이것이 중국 역사의 기본 패턴입니다. 현재의 통일체제도 이 법칙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그는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비유를 사용하여 현 상황을 설명한다. 중국 분열의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첫 바퀴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위기, 지역 간 격차 심화, 중앙과 지방 간의 갈등 증폭. 이 모든 것이 첫 번째 바퀴가 굴러간 흔적들입니다. 왕위춘에 따르면 두 번째 바퀴가 굴러가는 시점이 결정적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한다. 첫 번째 바퀴는 경제적 기반의 균열이었다면 두 번째 바퀴는 정치적 통제력의 약화가 될 것입니다. 중앙 정부의 권위가 흔들리고 각 지역의 자립성이 강화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그는 이 두 번째 바퀴가 언제쯤 굴러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리 멀지 않은 미래라고 암시했다. 아마도 현재의 최고 지도자 임기 내에 그 조짐들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려는 인위적 노력들이 오히려 그 흐름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분열의 양상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남부의 경제 선진 지역들이 먼저 중앙으로부터 거리를 두기 시작할 것이고 서부의 소수민족 지역들이 독립성을 강화할 것이며 동북 지역은 별도의 길을 모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결국 현재의 통일 중국은 세계에서 5개의 독립적 정치체로 나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제2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예언. 왕위춘은 미국의 차기 대통령에 대해서도 흥미로운 예언을 남겼다. 그는 트럼프 이후 미국 정치의 제2의 트럼프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미국 정치사에서 트럼프는 기존 질서에 대한 강력한 도전자였습니다라고 그는 분석한다. 하지만 그의 뒤를 이을 인물은 트럼프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전략적일 것입니다. 트럼프의 파괴력과 전통 정치인의 세련됨을
동시에 갖춘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왕위춘에 따르면 이 인물은 트럼프의 정치적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그의 한계를 극복한 진화된 형태의 리더가 될 것이라고 한다. 이 제2의 트럼프는 현재의 공화당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완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언했다. 중요한 것은 기존 워싱턴 정치 엘리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배경을 가진 인물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특히 그는 이 인물이 대중국 정책에서 트럼프보다도 더욱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중국의 분열 과정을 지켜보면서 미국의 패권을 다시 한번 확고히 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동아시아 전체의 지정학적 판도를 크게 바꿀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 12월 흰비의 충격적 비밀. 왕위춘의 한국에 대한 예언은 매우 신비롭고 동시에 불길하다. 그는 한국의 12월에 일어날 사건을 하늘에서 내리는 흰비와 연결지어 예언했다. 12월 하늘에서 흰비가 내릴 때 한국인들은 모두 충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는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예언가로서 미래를 보는 것은 제 역할이지만 때로는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 자체가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했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제가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순간 그 운명의 흐름이 완전히 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는 시기만은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12월 20일과 27일 사이 일주일 동안 이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했다. 이 기간 동안 한국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충격파에 휩싸일 것이며 이는 한국 현대사에 길이 남을 사건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긴 비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실제 눈이나 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라고 암시했다. 하늘에서 내리는 흰색의 무언가, 그것이 물리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는 그때가 되면 모든 한국인이 알게 될 것입니다라고 수수께끼 같은 말을 남겼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이 한국에게 위기이면서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큰 충격이지만 결국에는 한국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마치 나비가 번데기에서 나오기 위해 겪는 고통과 같은 것입니다라고 비유했다. 왕위춘의 북한에 대한 예언은 그의 다른 예언들 중에서도 가장 구체적이고 충격적이다. 그는 북한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지만 그 전쟁의 대상이 바뀔 것이라고 예언했다. 북한은 확실히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단언했다. 하지만 원래 계획했던 상대방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즉, 내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왕위춘에 따르면 북한 내부에서 권력층 간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결국 무력 충돌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현재의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세력과 이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대립이 임계점에 도달할 것입니다. 특히 군부 내에서의 분열이 결정적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 내전의 시작점은 외부와의 전쟁 준비 과정에서 생겨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대외 전쟁을 위한 군 사력 증강과 내부 결속 강화 과정에서 오히려 내부 균열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전쟁을 준비하면서 전쟁의 대상이 바뀌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질 것입니다. 내전의 양상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끝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북한의 특수한 정치 구조상 장기간의 내전은 불가능하며 빠르면 몇 주, 늦어도 몇 개월 안에 결판이 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북한 체제 자체에 근본적 변화가 올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그는 이 내전이 한반도 통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북한 내전의 결과가 남북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분단 75년 만에 진정한 변화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왕위춘은 자신이 예언한 모든 사건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를 동아시아 지각변동의 연쇄 반응이라고 표현한다. 중국의 분열,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 한국의 12월 사건, 북한의 내전. 이 모든 것들이 하나의 거대한 역사적 흐름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이 하나의 변화가 다른 변화를 촉발시킬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이 연쇄 반응의 시작은 중국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한다. 중국의 내부 위기가 심화되면서 북한에 대한 통제력이 약해지고 이것이 북한 내전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동시에 중국의 약화는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 등장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의 12월 사건은 이 모든 변화의 정점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주변국들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새로운 역할을 찾아야 하는 결정적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12월의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라고 암시했다. 특히 그는 이 모든 변화가 동아시아 질서의 완전한 재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다. 지난 70년간 유지되어 온 분단 체제, 중국 중심의 대륙 질서, 미국 주도의 해양 질서가 모두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왕 위추는 이 모든 격변이 결국 새로운 문명의 여명을 알리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는 이를 철학적 관점에서 필연적인 진화 과정으로 본다. 역사는 항상 파괴와 창조의 변증법적 과정을 거쳐 발전해왔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모든 변화와 위기들은 새로운 문명이 탄생하기 위한 산고의 과정입니다. 그에 따르면 기존의 서구 중심 문명이 한계에 도달했고 이제 동양의 지혜와 현대의 기술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문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한다. 물질주의와 개인주의의 극단적 발전이 인류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정신적 가치와 공동체적 가치가 다시 중요해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한국이 이러한 새로운 문명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동서양 문화의 접점에 있으면서도 독특한 역사적 경험을 가진 한국이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12월의 충격적 사건 이후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라고 했다. 왕 위추는 자신의 예언들이 이를 철학적 성찰을 통한 인류에 대한 경고이자 희망의 메시지라고 설명한다. 예언이란 미래를 고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오히려 가능한 미래들을 제시함으로써 인간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제가 본 미래들은 현재의 흐름이 그대로 지속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특히 그는 한국인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은 이번 격변의 시기의 피해자가 아니라 주역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선택과 지혜로운 대응입니다. 12월에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한국의 미래가 결정될 것입니다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의 준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물질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정신적, 철학적 준비가 더욱 중요합니다. 큰 변화의 시대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살아남습니다라고 조언했다. 왕 위추는 모든 격변이 2026년에 새로운 질서로 안착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는 이 해를 대전환의 완성년이라고 부른다. 2026년이 되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혼란과 불확실성이 새로운 안정으로 바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중국의 분열도 안정화되고 미국의 새 정부도 자리를 잡으며 한반도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는 이 시기에 동아시아가 세계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에서 다극화된 세계 질서로의 전환이 완료되면서 아시아의 발언권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통일을 이룬 한국이 동북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중심축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분단국가에서 미래의 평화 선도국가로 완전히 탈바꿈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왕 위춘의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1에서 2년간 동아시아 전체가 근본적인 변화를 겪으며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분열, 미국의 새로운 리더십, 한국의 12월 충격 사건, 북한의 내전 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지역 전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변화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인간의 의식과 선택이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말한다.
철학의 본질은 인간이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제 예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를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라는 메시지입니다. 특히 그는 한국인들에게 각별한 기대를 표했다. 한국은 이번 변화의 시대에 가장 큰 잠재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5천년 역사의 지혜와 현대적 역동성을 모두 갖춘 유일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12월의 그 순간을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한국은 새로운 문명의 선도 국가가 될 것입니다라고 격려했다. 왕위춘의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철학적 통찰과 미래에 대한 해안은 분명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 특히 미스터리 파일럿 채널에서 소개된 다른 예언가들의 예언이 하나둘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의 예언들도 단순한 추측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예언의 성취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의지와 선택이다. 왕위춘이 본 새로운 문명의 여명이 정말로 동아시아에서 시작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지혜롭게 준비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일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왕위춘의 철학적 예언도 그 예언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통해서만 긍정적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야, 너 표정이 심각해 보이는데 무슨 일 있어? 방금 쉬안밍이라는 중국 예언가 영상을 봤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 취한밍, 처음 들어보는데 누구야? 중국 산시성에서 활동하는 예언가인데 사람들이 동방의 오라클이라고 부른대. 이 사람이 그동안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일어난 주요 사건들을 거의 다 맞춰왔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야?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당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중국의 코로나19 확산, 일본의 대지진들까지, 심지어 정확한 날짜까지 맞추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야. 그런데 최근에 발표한 예언이 정말 충격적이야. 뭐라고 했는데? 한국은 12월 첫눈 오는 날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정말 무서운 예언들을 했어. 중국 산시성 타이원시 외곽의 고풍스러운 사업원에서 73세의 쉬안밍 노인이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태극권을 수련한 후 역경을 펼쳐든다. 그의 본명은 왕쉬안밍으로 어린 시절부터 놀라운 예지 능력을 보여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쉬안밍의 예언 방식은 중국 전통의 오행론과 역학을 바탕으로 한다. 그는 하늘의 별자리, 땅의 기운, 사람의 운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미래를 내다본다고 한다. 특히 그는 음력과 절기, 자연현상과 인간사의 상관관계를 정밀하게 계산하여 놀라운 정확도의 예언을 해왔다. 나는 하늘이 인간에게 주는 신호를 읽는 사람일 뿐입니다라고 그는 겸손하게 말한다. 천지만물이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것이 제가 하는 일입니다.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조상들이 물려준 지혜의 결과입니다. 쉬안밍은 젊은 시절 베이징 대학에서 천문학을 전공했지만 문화대혁명 시기에 고향으로 내려가 농사를 지으며 전통 역학을 깊이 연구했다. 40여 년간 쌓은 학문적 바탕과 실전 경험이 그의 예언 능력의 원천이 되고 있다. 그는 예언할 때 복잡한 계산 과정을 거친다. 천간지지, 오행상생상극, 24절기, 북두칠성의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론을 내린다. 때로는 며칠씩 계산에 매달려 단 하나의 예언을 완성하기도 한다. 쉬안밍이 국제적으로 주목받게 된 계기는 2016년 한국 대통령 탄핵에 대한 정확한 예언이었다. 그는 2015년 가을에 한국의 여자 지도자가 2017년 달계 해가 시작되기 전에 권좌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 12월 탄핵 소추되고 2017년 3월 파면되었다. 이어 2017년 대선에서도 놀라운 예언을 보였다. 그는 불의 기운을 가진 남자가 새로운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정화 일주를 가진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을 정확히 예견한 것이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득표율까지 비슷하게 맞춘 것이었다. 2022년 대선에서도 그의 예언은 계속되었다. 그는 2021년 초에 이미 검찰 출신의 날카로운 기운을 가진 사람이 차기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당시만 해도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 않았지만 그의 예언은 다시 한번 적중했다. 중국 내부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예언들을 해왔다. 2019년 말에 경자년 2020년에 큰 전염병이 돌 것이라고 예언했고 실제로 코로나19가 우한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또한 이 병이 3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2023년에 팬데믹이 공식 종료되었다. 일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정확한 예언을 했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2010년에 미리 예견했고 2016년 구마모토 지진, 2024년 노토반도 지진까지 모두 예측했다. 특히 그는 일본의 지진을 예언할 때 진도와 피해 규모까지 비교적 정확하게 맞춰왔다. 한국의 12월 첫눈 대예언. 쥐안밍의 최근 예언 중 가장 주목받는 것은 한국의 12월에 일어날 대변화에 관한 것이다. 그는 2025년 8월에 이 예언을 공개하며 큰 파장을 일으켰다. 올해 임진년 12월, 첫눈이 내리는 바로 그날, 한국의 천지개벽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라고 그는 단언했다. 그날은 한국 역사의 완전한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질 정도로 중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쥐안밍은 이 예언을 위해 6개월간 계산 작업을 했다고 한다. 한국의 건국 차트, 분단 시점의 천체 배치, 역대 대통령들의 사주 명리, 그리고 현재의 국운까지 모든 것을 종합 분석했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12월 첫눈의 의미를 강조했다. 눈은 순결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첫눈이 내리면서 한국의 모든 과거가 깨끗하게 정화되고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마치 백지에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설명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이날 오전 10시경부터 사건이 시작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눈이 내리기 시작하면서 동시에 한국 정치계에 지진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이는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서는 체제 자체의 변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쥐안밍이 한국에 대해 예언한 내용 중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새로운 인물의 등장에 관한 것이다. 그는 이 인물을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고 표현했다. 12월 첫눈과 함께 한국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인물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정치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지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추대하게 될 것입니다. 쥐안밍은 이 인물의 특징을 매우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이분은 학자의 기운과 군인의 기계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는 50대 중반 정도이며 해외 경험이 풍부하고 여러 언어를 구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 욕망이 전혀 없고 오직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만 헌신할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인물이 등장하는 방식이었다. 기존의 정치 세력에서 추천되거나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그를 지도자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마치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 될 것입니다. 쥐안밍은 이 인물이 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분단 문제, 경제 발전, 국제 관계 등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할 것이며 특히 남북 통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또한 이 인물의 등장이 단순히 한국만의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는 동방에서 시작되는 새로운 문명의 전령이 될 것입니다. 서구 중심의 세계 질서가 동방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국가 근간 붕괴 예언. 쥐안밍의 중국에 대한 예언은 한국과는 대조적으로 매우 어둡고 경고적이다. 그는 2025년이 끝나기 전에 중국에 전례 없는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올해 갑진년이 가기 전에 중화인민공화국의 근간이 흔들리는 대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라고 그는 엄중하게 경고했다. 이는 76년 체제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쥐안밍은 이 위기가 여러 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경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완전한 붕괴와 금융 시스템의 마비, 정치적으로는 최고 지도부 내의 심각한 분열, 사회적으로는 각 지역 간의 갈등 심화가 동시에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올해 동지 무렵인 12월 하순을 가장 위험한 시기로 지목했다. 하지에서 동지로 넘어가는 이 시기는 음기가 극에 달하는 때입니다. 중국의 국군도 이때 최저점에 도달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쥐안밍은 이 위기의 시작점을 남부 지역으로 예견했다. 광둥성과 푸젠성 일대에서 시작된 경제적 충격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결국 베이징의 중앙 정부까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외국 자본의 대량 철수와 수출 급감이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예언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사회적 혼란에 대한 예언이었다. 실업률이 급증하고 물가가 폭등하면서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시위와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서부 지역과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독립 움직임이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또한 이 과정에서 지도부의 교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현재의 최고 지도자는 이 위기를 감당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될 것이며 완전히 새로운 지도 체제가 등장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과정이 매우 혼란스럽고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의 10월 화산 대폭발 예언. 쥐안밍의 일본에 대한 예언은 자연재해와 관련된 것으로 그 구체성과 심각성 때문에 일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올해 10월에 일본에서 큰 화산 폭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음력 9월 초, 양력으로는 10월 중순경에 일본의 큰 산이 흔들리며 불을 뿜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구체적으로 말했다. 이는 일본 역사상 기록된 화산 폭발 중에서도 상당한 규모가 될 것입니다. 쥐안밍은 이 화산이 혼슈 중부 지역에 위치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후지산은 아니지만 후지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에 있는 화산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하코네나 아사마 산 계열의 화산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폭발의 규모에 대해서는 VEI 화산 폭발 지수 4에 5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1980년 세인트 헬렌스 화산이나 2010년 아이슬란드 에이아펴들라요쿨 화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항공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주변 지역에 화산재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 화산 폭발이 연쇄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다. 쥐안밍은 첫 번째 폭발 이후에 3주 안에 다른 화산들도 활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후지산의 활동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일본 정부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이 화산 폭발이 일본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예언했다. 단순히 자연재해에 그치지 않고 일본의 정치와 경제에도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특히 재해 대응 과정에서 현 정부의 한계가 드러나면서 정치적 지형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쥐안밍은 한국, 중국, 일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이를 동방삼국의 운명적 연결고리라고 표현한다. 세 나라의 변화는 모두 같은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하늘의 시간표에 따라 동북아시아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필연적 현상입니다. 그에 따르면 일본의 화산 폭발이 가장 먼저 시작되고 이것이 중국의 위기를 가속화시키며 최종적으로 한국에서 새로운 지도자가 등장하는 순서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각각의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면서 연쇄적으로 동북아시아 전체가 변화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그는 중국의 위기가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의 혼란으로 인해 동북아시아의 균형추가 한국 쪽으로 기울게 되면서 한국이 이 지역의 새로운 중심 국가로 부상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더욱 겸손해지고 주변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서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 있는 노력을 보일 것이라고 예언했다. 쥐안밍은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남북 통일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확신 있게 예언한다.
그는 이를 분단 75년 만의 기적이라고 표현한다. 12월에 등장할 그 인물은 북한과 특별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직접적인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북한 지도부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통일 과정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2026년 봄부터 본격적인 통일 협상이 시작되고 2027년 가을에는 사실상 통일이 완성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독일 통일보다도 훨씬 빠른 속도라고 그는 강조했다. 통일의 방식은 흡수 통일이 아닌 합의 통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남북 양쪽 모두 기존 체제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새로운 통합 시스템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했다. 특히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결합되어 엄청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 통일 후의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장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통일 한국은 세계 10대 강국에 진입할 것이며 특히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지구상에는 너무 많은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종교 갈등, 민족 갈등, 이념 갈등, 계층 갈등. 하지만 동방에서 시작될 새로운 문명은 이 모든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해답을 제시할 것입니다. 특히 그는 한국의 역할을 강조한다. 분단을 극복한 경험,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룬 경험, 민주주의를 정착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희망과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환경 문제, 빈곤 문제, 질병 문제 등 인류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들도 한국을 중심으로 한동아시아 협력을 통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친환경 기술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에서 세계를 선도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쥐안밍은 모든 변화가 2027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예언한다. 그는 이 해를 새로운 기원의 해라고 부른다. 2027년 가을, 모든 변화가 안정화되고 새로운 질서가 완전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그때가 되면 사람들이 지금의 혼란을 겪었던 이유를 완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을 넘어서 인류 문명의 선도국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경제 규모로는 세계 5위 안에 진입하고 기술력으로는 세계 1위를 달성하며 문화 영향력으로는 전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신적, 도덕적 수준이라고 그는 강조한다.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풍요를 동시에 달성한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며 이것이 전 세계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쥐안밍의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앞으로 1년여간 동북아시아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며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 등장, 중국의 체제 변화, 일본의 자연재해와 정치 변화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 지역 전체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변화가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하늘의 뜻을 따르려는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만 예언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천명은 정해져 있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것은 인사에 달려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한다. 특히 한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과 도덕적 자세가 미래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궁극적 목적이 인류의 행복과 평화라고 말한다. 동방에서 시작될 새로운 문명이 서구 문명의 장점은 계승하면서도 그 한계는 극복하여 진정으로 모든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언한다. 쥐안밍의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지금까지의 예언 적중률을 고려할 때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12월 첫눈이 내리는 날, 한국에 정말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지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예언의 성취 여부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우리 모두의 의지와 노력이다. 이것이 세 바퀴씩 4번 돌면 한국은 야, 티모시 딕슨이라는 사람 알아? 티모시 딕슨? 누구야 그게? 엘라베마주 미들랜드 시티에서 농사 짓는 농부 목사야. 그런데 이 사람이 받는 꿈과 환상이 정말 대단해서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거든.
농부가 무슨 예언을. 그런 사람들 많지 않나? 아니야. 이분은 정말 다르다고.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도 꿈으로 미리 봤었고, 커크 저격 사건, 미국 내 정치적 격변들까지 다 맞춰왔어.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 어떤 인물의 충격적이고 엄청난 꿈을 꿨다는 거야. 한국에 대해서? 뭘 봤는데? 그게 정말 소름 끼치는 내용이야. 들어봐. 티모시 딕슨, 밭고랑의 선지자. 엘라베마 주 미들랜드 시티의 작은 농장에서 66세의 티모시 딕슨 목사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의 손은 농사일로 거칠어진 농부의 손이지만 그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은 영감으로 충만한 선지자의 음성이다. 티모시 딕슨은 평생을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농부였다. 하지만 2018년경부터 그는 어느 순간에 강력한 꿈과 환상을 보기 시작했다. 저는 신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목회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농부일 뿐입니다라고 겸손하게 말하는 그이지만 그의 예언들은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의 예언 방식은 매우 독특하다. 주로 꿈을 통해 미래의 사건들을 보는데 그 꿈들은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다. 그는 저를 미래로 데려가셔서 일어날 일들을 직접 보게 합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것처럼 생생합니다라고 설명한다. 티모시 딕슨의 사역은 그의 아내와 함께 운영하는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었지만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그의 유튜브 채널과 웹사이트를 통해 수백만 명이 그의 예언적 메시지를 듣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정치적 상황과 국제 정세에 대한 정확한 예언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놀라운 예언 적중의 기록들. 티모시 딕슨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된 이유는 그의 꿈 예언들이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2024년 초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위험이 닥칠 것이라는 꿈을 꾸었는데 실제로 7월 13일 펜실베니아에서 암살 시도가 일어났다. 그는 또한 2022년부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에 대한 여러 꿈을 꾸었다. 저는 꿈에서 곡식밭이 불타는 것을 보았고 많은 사람들이 집을 떠나 피난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동유럽에서 일어날 일이라고 했습니다라고 그는 증언했다. 미국 내 정치 상황에 대해서도 정확한 예언들을 남겼다. 2024년 대선 결과, 의회 내 정치적 격변, 그리고 다양한 경제적 변화들을 모두 꿈으로 미리 보았다고 한다. 특히 그는 가솔린 가격이 갤런당 1달러 40센트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이는 많은 전문가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예측이었다. 그의 예언들 중에서도 특히 주목받는 것은 자연재해와 관련된 꿈들이다. 그는 메뚜기 떼가 대평원을 덮을 것이지만 선량한 사람들은 해를 입지 않을 것이라는 꿈을 꾸었고 실제로 2025년 여름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대규모 메뚜기 떼가 발생했지만 일부 지역들은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었다. 한국에 대한 신비로운 상징들의 계시. 티모시 딕슨의 가장 주목할 만한 최근 예언은 한국에 대한 것이다. 그는 2025년 8월 말경부터 한국과 관련된 강력한 꿈들을 연속적으로 꾸기 시작했다고 증언한다. 저를 태평양 넘어 동방의 작은 나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상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첫 번째 꿈에서 그는 한반도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광경을 보았다고 한다.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반도가 태극 모양으로 빛나고 있었고 그 위로 수많은 신비로운 상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라고 그는 묘사했다. 두 번째 꿈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상징들을 보았다. 거대한 용이 한반도 주변을 맴돌고 있었는데 그 용은 황금색과 붉은색이 섞인 색깔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아름다운 봉황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그 봉황은 완전히 붉은색이었습니다라고 그는 증언한다. 세 번째 꿈에서는 한국의 산들과 강들이 모두 빛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았다고 한다.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이 모두 빛의 기둥이 되어 하늘로 치솟았고 한강과 낙동강에서는 생수가 흘러나와 바다로 흘러갔습니다. 이는 한국에서 일어날 부흥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2026년 1월의 대이변 예언.
티모시 딕슨의 한국 예언 중 가장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것은 2026년 1월에 일어날 대이변에 관한 것이다. 그는 정확한 시기를 보여주었는데 2026년 새해가 시작되자마자 한국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큰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는 꿈에서 한국의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그리고 여러 정부 건물들을 보았는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물리적인 바람이 아니라 영적인 바람이었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그 바람이 불자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사라지고 새로운 것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그는 2026년 1월 중순경 한국의 정치 지형이 완전히 바뀔 만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는 일반적인 정권 교체나 선거가 아니라 한국 사회 전체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 사건이 자연스러운 시간표에 따라 일어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국은 동방에 세워진 특별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마지막 때의 올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부적으로 정화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붉은 봉황의 12번 순환 예언. 티모시 딕슨의 한국 예언 중 가장 상징적이고 신비로운 부분은 붉은 봉황에 대한 환상이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꿈을 반복적으로 꾸었다고 증언한다. 저는 한반도 상공에서 거대한 붉은 봉황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봉황은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온몸이 루비처럼 붉게 빛났습니다라고 그는 묘사한다. 봉황의 크기는 실제 새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덮을 수 있을 만큼 컸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 봉황의 행동이었다. 봉황이 한반도 상공에서 정확히 12번을 돌았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그리고 매우 의미 깊게 돌았습니다. 한 바퀴 돌 때마다 한반도에서 빛이 더 강해졌습니다라고 그는 증언한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한반도의 북쪽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까지는 중부 지역을, 일곱 번째부터 아홉 번째까지는 남쪽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은 한반도 전체를 크게 감싸며 돌았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이 12번의 순환이 각각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석했다. 각각의 순환은 한국이 겪을 12단계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세 번은 정치적 변화, 다음 세 번은 경제적 변화, 그 다음 세 번은 사회적 변화, 마지막 세 번은 영적 변화를 나타낸다고 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티모시 딕슨은 붉은 봉황의 12번 순환이 완료된 후 한국 사회에 일어날 변화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했다. 그는 2026년 1월의 대이변은 시작일 뿐이며 그 이후 2027년 말까지 한국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적 변화에 대해서는 기존의 정당 정치 시스템이 무너지고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정치가 등장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는 꿈에서 국회의사당이 새로운 빛으로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경제적 변화에 대해서는 더욱 놀라운 예언을 남겼다. 한국이 세계 경제의 중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기술과 에너지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했다. 저는 꿈에서 한국에서 개발된 기술들이 전 세계로 수출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제품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혁신적인 기술들이었습니다.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는 한국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치유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는 꿈에서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손을 잡고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는 거칠의 화합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이해에 기반한 일치였습니다. 티모시 딕슨의 예언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한반도 전체에서 일어날 각성에 대한 환상이다. 그는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한반도의 모든 산과들에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저는 꿈에서 북한의 백두산 정상에서 큰 빛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점점 남쪽으로 퍼져나가 개성, 서울, 대전, 대구, 부산을 거쳐 제주도의 한라산까지 이어졌습니다라고 그는 묘사한다. 특히 그는 북한에서 일어날 변화에 대해 구체적인 예언을 남겼다. 북한에 숨어있던 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수십 년간 신앙을 지켜온 북한의 사람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전 세계에 감동을 줄 것입니다라고 했다. 그는 또한 남북한이 종교적, 영적 차원에서 먼저 하나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정치적 통일보다 영적 통일이 먼저 일어날 것입니다. 남북한의 종교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통일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티모시 딕슨은 한국이 동방의 등불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도 남겼다. 그는 한국을 아시아 전체, 나아가 전 세계의 중심지로 세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꿈에서 한국에서 나온 빛이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인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빛은 종교적 영향력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평화의 메시지였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놀라운 예언을 남겼다. 중국의 거대한 용이 한국의 등불을 보고 온순해질 것입니다. 중국과 한국 사이에 새로운 형태의 협력 관계가 형성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시아 전체의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한일 관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티모시 딕슨의 예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 중 하나는 한국의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라는 계시이다. 그는 한국을 위해 특별한 지도자를 예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는 꿈에서 한 젊은 남자를 보았는데 그는 겸손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순수했고 그의 눈은 올바른 시각으로 사물을 보았습니다라고 그는 묘사한다. 이 지도자는 2026년의 대이변 이후에 등장할 것입니다. 그는 기존의 정치인들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이끌 것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올바른 길과 국민의 복지만을 생각할 것입니다라고 예언했다. 그는 또한 이 지도자가 국제적으로도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한국의 이 지도자를 찾아와 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는 국제 분쟁을 조정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 한국의 비전. 티모시 딕슨은 남북 통일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희망적인 예언들을 남겼다. 그는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그 방식은 모든 사람이 예상하는 것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꿈에서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다리를 보았습니다. 그 다리는 물리적인 다리가 아니라 마음과 마음을 잇는 영적인 다리였습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사람들이 그 다리를 통해 자유롭게 오가며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통일 후의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장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통일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번영하고 평화로운 나라가 될 것입니다. 북한의 지하자원과 남한의 기술력이 결합되어 상상할 수 없는 발전을 이룰 것입니다. 특히 북한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는 북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으로 변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황폐했던 땅이 기름진 밭이 되고 가난했던 사람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티모시 딕슨은 한국이 세계 평화를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한국을 평화의 사도로 세우실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꿈에서 한국의 지도자들이 세계 각국의 갈등을 조정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중동의 분쟁, 아프리카의 내전, 남미의 정치적 불안정 등 세계 각지의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한국이 중재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설명한다.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의 갈등 해결에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한국이 양국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여 세계 평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의 지혜와 중재 능력으로 인해 제3차 세계대전이 방지될 것입니다. 티모시 딕슨은 한국의 모든 변화가 2027년에 완성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2026년 1월의 대이변으로 시작된 변화가 2027년 말에 완전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는 꿈에서 2027년 크리스마스에 한국 전체가 빛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든 사람의 얼굴에 기쁨이 넘쳤고 모든 가정에 평화가 있었으며 모든 도시가 번영하고 있었습니다라고 그는 묘사한다. 그는 또한 2027년이 되면 한국이 원래 의도된 모습을 완전히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회복한 땅, 사랑이 충만한 백성, 세계를 축복하는 제사장, 나라의 모습을 완전히 갖추게 될 것입니다. 티모시 딕슨의 한국에 대한 예언들을 종합해보면 2026년부터 2027년 사이에 한국이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붉은 봉황의 12번 순환으로 상징되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영적 변혁을 통해 한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적 리더십 국가로 부상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 모든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한국 사람들의 기도와 회개, 그리고 순종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며 계획이 성취되려면 사람들이 협력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에게 주어질 축복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축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을 선택하신 것은 한국이 세계 평화와 복음 전파, 그리고 창조 질서 회복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티모시 딕슨의 예언이 과연 현실이 될지는 시간이 증명할 것이다. 하지만 그의 지금까지의 예언 적중률과 현재 한국이 처한 상황들을 고려할 때 이 예언들이 개인적 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가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올바른 길을 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다. 그럴 때 티모시 딕슨이 꿈에서 본 붉은 봉황의 12번 순환이 정말로 한반도에서 일어나 이 땅이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티모시 딕슨의 예언은 바로 이 말씀이 한반도에서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일지도 모른다.